안녕하십니까. 일반화약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화약학 제5장 화약의 종류와 특성 중에서 화합 화약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니트로아민 화합물 화약류랑 이제 유기금속 화합물 화약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본 수업에 앞서갖고 앞에 배웠던 거 조금 복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제5장 들어가고 질산 에스테르 화합물 화약류랑 니트로 화합물 화약류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질산 에스테르는 에스터 그룹을 갖고 있는 화합물이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쓸게요. 우리가 질산 에스테르 계열 애들은 NG, 그렇죠? 그 다음에 EGDN, 우리가 소문자 NG라고 쓰죠. 그 다음에 NC, PTN. 이게 이제 질산 에스테르 계열 이제 화약류고, 우리가 이제 니트로 화합물로 넘어갔었죠. 니트로 화합물에는 TNT, 그 다음에 TMB, 또 뭐가 있었죠? 우리가 DDMP, 그 다음에 피크릭 애시드, 그 다음에 DNN, 이 정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화합 화약류 중에서 이제 질산 에스테르 계열이랑 니트로 화합물을 이제 각각 배우고 한 10가지 배운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에 나오는 이제 니트로 아민 화합물 화약류랑 유금속 화합물 화약류는 이렇게 내용이 많지 않아요. 내용이 많지 않아갖고 아마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 시간에 배웠던 거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배웠던 거 조금 더 해볼까요? 그래서 TNT는 군용 폭약의 표준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리고 산소 평형 0.74, 그 다음에 폭발 속도 6,800m/s, 둔감하다 그랬죠. 그다음 TNT는 톨루엔을 베이스라고, TMB는 이제 벤젠을 베이스로 하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피크릭 애시드 넘어갔고 이제 페놀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고요. 피크릭 애시드는 도폭선에도 사용되지만 이제 그 금속 관체랑 반응을 한다 그랬죠. 구리, 그 다음에 철, 아연 이런 데서 반응한다 그랬어요. 예민한 화합물을 만들고요. DDMP는 기폭제로 쓰인다고 얘기했고, DNN은 예감제로 쓰인다 그랬었어요. 이 정도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 당연히 떠오르진 않지만. 그 다음에 NG, 여기 질산 에스테르 계열 애들은 많죠. NG는 이제 다이너마이트의 원료, EGDN도 다이너마이트의 원료인데, 우리가 부동 다이너마이트, 난동 다이너마이트한테 쓰이고, NC는 교질 다이너마이트랑 우리 무연 화약류에 쓰이죠. PETN은 도폭선에 사용되고 첨장약으로 사용되는데, 뇌간의 첨장약으로 사용되는데, 질산 에스테르 계열 중에 가장 안정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 정도만 할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니트로 아민 화합물 화약류고요. 니트로 아민은 이제 아민기에다가 질산을 넣었고 이렇게 R2NNO2로 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금 밑에 보면은 이제 다이메틸 아민이 있고, 다이메틸 아민이 있어요. 다이메틸 아민이 있고, 그 다음에 황산과 질산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아민 옆에다가 이제 니트로기를 붙이죠. 그래서 여기 요만큼이 R이라고 하면은 RN이 되겠죠. RN 또 뭐 여기도 R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R 프라임으로 할까요? 여기도 R2 프라임으로 하면은 R
3의 n이라고 되겠죠. 뭐 그래서 어쨌든 아민에다가 황산과 질산 넣었고 이렇게 붙이는 거고요. 앞에 우리가 비교했던 거 조금 다시 보면은 우리가 에스터, 그러니까 질산 에스테르 화합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알코올이랑 반응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질산 넣고 반응을 하면은 RONO2로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니트로 화합물은 그냥 R이죠, R. 여기다가 HNO3 붙이면은 RNO2라고 된다 그랬어요. 이제 니트로아민 같은 경우는 R2N에 질산 넣고 해갖고 R2NNO2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비슷한데 화학을 이제 공부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반응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름들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질산 에스테르, 니트로아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그러니까 니트로아민 이제 그 화학 화약류 여기 아민이 빠졌네요. 니트로아민 화학 화약류에는 RDX, 테트릴, 니트로구아니딘, 그 다음에 뭔가요? 이거 TNN 아닐린 같은데 트리니트로아닐린 같네요. 트리니트로아닐린 등이 있습니다. 자, 요 반응은 밑에 있는 건 가장 대표적인 그 우리 테트릴의 반응이고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니트로구아니딘입니다. 니트로구아니딘이고 니트로구아니딘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약자로는 이제 니트로구아니딘이다 보니까 잠깐만요. 니트로구아니딘 이제 어떻게 쓰냐면 NGU에 D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NGUD 그래서 니트로구아니딘이었고 NGUD 요 첫 글자만 땄는데 다른 책 그러니까 뭐 우리 강추환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뭐 민병만 교수님이나 이영호 교수님 책에서는 니트로구아니딘 또는 뭐 다른 저기가 그 기사 자격증 시험에서는 니트로구아니딘을 NGU라고도 씁니다. NGU. 근데 여기 우리 일반화약학 구미사관 제 책에서는 NGUD라고 썼는데 이렇게 쓴 이유는 그 과학 논문들 그 국제학술 저널에서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NGUD라고 썼고요. NGUD라고 썼고 니트로구아니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 C가 있고 NH2, 그다음에 N, NO2가 이렇게 있고요. 방법은 요 리액턴트를 갖고 황산을 넣으면은 얘가 빠지면서 이렇게 반응이 갑니다. 니트로구아니딘 이 식은 그 화합물 분자식은 외울 필요는 없고요. 니트로구아니딘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무연화약 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무연화약 할 때 1기제 화약이 NC였고 그렇죠? 그 다음에 2기제 화약이 NC 플러스 NG였죠. 그리고 3기제 화약이 NG 더하기 NGUD 이렇게 했죠. 그래서 싱글 베이스드 화약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더블 베이스드죠. 더블 베이스드가 이렇게 쓰나요? 더블 베이스드를 어떻게 쓰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잠깐만요. D라고 쓰네요. D. 제가 갑자기 헷갈렸네요. 자, 더블 베이스드 쓰고 그 다음에 트리플 베이스드 이렇게 쓰죠.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155mm 포탄 같은 경우는요, 더블 베이스들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야, LMLS 같은 경우,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다연장 로켓 같은 경우는 천무 같은 거는 이런 거 씁니다. 이런 거 쓰는데, 그 다음에 싱글 베이스들은 저기 뭐야, 5.56mm 소총탄에 자주 쓰이고요. 니트로 구아닌이들은, 니트로 구아닌이 딱 그러면은 무연화약을 떠올려야 되고요. 무연화약을 떠올려야 되고, 무연화약. 그리고 이제 니트로 아민 계열이라는 거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 중요한 거는 폭속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긴 하겠습니다. 비중이 1.77이고 6.2 257도 시도, 그 다음에 무색 고체 결정이고 물, 알코올 등에 녹지 않아요. 아세톤에도 녹지 않고요. 그래서 실제로 니트로 구아니딘 합성하고 나서 그 분류할 때, 그러니까 정제할 때, 재결정할 때 조금 힘듭니다. 황산에 비교적 잘 녹고요. 폭발 속도가 이제 7,600, 그 다음에 이제 8,200까지 가니까 굉장히 좋죠. 우리 RDX 정도 가는 거죠. 그래서 좋아요. 근데 니트로 구아닌을 넣으면은 무연화약에서 온도를 조금 낮춰줘요. 그래서 조금 쓰고요. 함량은 조금 낮게 씁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RDX입니다. RDX는 되게 중요하고요. RDX는 거의 뭐 매번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표 3개 정도 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RDX는 원래 네임은 135 트리니트로 135 트리아지네죠. 근데 아유팩 네임으로는 잘 안 쓰고요. 이름은 RDX 헥소겐으로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RDX 헥소겐 같은 말이고요. 이건 커먼 네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RDX 헥소겐,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거 아셔야 됩니다. 사이클로 나이트레이트, 이거는 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 시험에 기사 시험 문제인가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다음 중 뭐 RDX랑 관련이 없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나왔던 것 같아요. 요 세 개는 똑같은 말이니까 다른 거죠. 예를 들어 똑같은 거죠. 이원주라는 사람을 뭐 국방탄약과 교수 또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일반화약과 가르치는 사람 뭐 이렇게 부르듯이 똑같은 얘기로 RDX 헥소겐 똑같이 부릅니다. 헥소겐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것 자체는 육각형인데 여기다 이제 아민이 있고 여기 이제 NO2가 들어가 있는 거죠. NO2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이제 N이 있으니까 니트로 아민 화합 화약류에 속하고요. 반응 방법은 그 헥사메틸렌 테트라아민에다가 여기 요거 집어넣고 여기 아세톤 같네요. 그쵸? 아세톤 집어넣고 여기다가 반응시킵니다. 아세톤 맞나요? 모르겠네요. 이걸 지금 반응을 해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우선 헥사메틸렌 테트라아민을 넣는데 얘네 반응은 되게 그 발열 반응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헥사메틸렌 테트라아민 자체가 반응성이 워낙 좋아갖고 질산에다 넣으라면은 조금만 올려도 막 그 비커가 막 부르부르 떨리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얘는 이제 그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게 RDX가 이제 그 폭발 속도가 굉장히 높아요. 8,500m/s인데 가장 강력한 폭약 중에 하나예요. 완전 강했던 강력한 폭약은 아니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HMX를 안 배우는데 책에서 좀 뺐는데 폭발 속도가 가장 빠른 거는 HMX예요. 그래서 한 8,800m/s이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좋은 게 이제 그 RDX입니다. RDX예요. 그 다음에 NG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 TNT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요 순서도 좀 아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얘네가 우리가 8,500
그렇죠? 아니 8800. 그리고 여기 8500. NG가 한 7000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TNT가 한 6800. 이 정도 됩니다. TNT랑 NG는 조금 만드는 방법이나 밀도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얘네는 밀도가 바뀌면. 어쨌든 얘네는 그 가장 강력한 포격 중에 하나고요. 얘네는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우리가 이제 저기서도 배웠죠. 컴포지션 B에서도 배웠고 컴포지션 C, 그죠? 가소성 화약할 때 배웠죠. 그 다음에 컴포지션 A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컴포지션 A, B, C, 그런데 C 중에서도 C, 1, 2, 3, 4가 있고요. 컴포지션 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콤프라고도 쓰죠. 컴포지션보다는 콤프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그래서 TNT 더하기 RDX라고 그랬죠. 한 6대4 정도 성능 가랬고, 그 다음에 C 중에 C4 같은 경우는 RDX에다가 가소제 넣는다 그랬죠. 가소제를 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화약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뭐 지금 우리가 수리탄에 들어가는 작약, 또 크레모아에 들어가는 작약 등이 이제 RDX로 쓰이죠. 그리고 산업용 폭약에서는 도폭선의 심약으로도 많이 써요. 뒤에 우리 화공품 나올 때 도폭선 할 텐데 어떤 이제 플라스틱 관에다가 화약을 충전시켜 놓은 거예요. 헥소겐을 이제 H도폭선이라고도 부르고요. 왜냐하면 지금 헥소겐이 RDX인데 헥소겐으로 쓰니까 앞에 짜맞다고 H도폭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테트릴 펜트레이트보다 충격 감도가 조금 둔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테트릴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테트릴 안 배웠네요. DDMP 배우고 테트릴은 뒤에 나오네요. 근데 펜트레이트보다 충격 감도가 좀 둔한데 전폭성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기폭 성능이 굉장히 크고 열도 많이 납니다. 산소 평형은 잘 안 나올 텐데 마이너스 0.21 정도 됩니다. RDX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테트릴이 지금 나오네요. 테트릴인데 테트릴은 정식 명칭은 246 트리니트로 페닐 메틸 니트로 아민이라고 쓰고요. 여기 지금 테트릴이라고 써놨는데 TETIL로도 쓰고 여기 있네요. TT 여기서 쓰고 요렇게도 씁니다. 요게 더 많이 쓰여요. 테트릴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 화약류 제조기사나 화약류 관리기사 또는 이제 군무원 시험에서는 테트릴 그림은 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요 표현. 그러니까 YL을 더 많이 써요. TT YIL. 근데 저희 책에서는 이렇게 썼고요. TTRIL인데 요 표현이랑 요 표현 두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 기사 자격 중에서는 이걸 더 많이 쓰고요. 요거는 그 우리 논문 같은 데서 이 표현을 가끔 쓰더라고요. 근데 YL이 맞는지 IL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지금 그 다른 일반 책들이랑 좀 다르게 쓰는 것들이 있죠. 우리 EGDN 그렇죠? 요게 이제 똑같은 게 요거고 그 다음에 우리 니트로 구아니딘 NGU라고 쓰는데 우리 책에서는 NGUD라고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테트릴 TTRYL인데 우리 책에서는 TTRIL이라고 쓰죠. 이렇게 씁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테트릴도 중요한 화약인데 테트릴은 이제 여기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아민 그룹이 있는 데다가 황산 질산 넣고 끓이면 이렇게 돼요. 반응은 생각보다 쉬운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합성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테트릴 같은 경우는. 자, 근데 테트릴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그
기폭제 종류 중에서 이제 기폭제는 유기금속 화합물 할 때 좀 많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기폭제 그리면은 보통 이제 뇌홍, 그 다음에 아지화납, 그 다음에 스테핀산납, 그 다음 DDMP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예감제로 쓰이는 게 어떤 것든지 예감제로 쓰일 수 있어요. TNT도 예감제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감제 그러면 떠오르는 거는 DNN, 그 다음에 테트릴이에요. 특히 테트릴은 뇌간의 예감제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뒤에 책에 조금 그런 내용이 나올 텐데 뇌간을 기폭제를 DDMP로 쓰는 뇌관을 DDMP 내관 이렇게도 부르지만 예감제를 테트릴로 쓰는 내관 그러면 테트릴 내관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테트릴이 쓰이고요. 여기는 왜 중요하냐면 TNT나 피크릴액시드보다 예민하고 위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감제로 쓰이겠죠. 그리고 폭발 속도가 굉장히 높죠. 폭발 속도가 굉장히 높아요. 7,700 정도 돼요. 엄청 높은 거예요. 그리고 산소 평형이 이제 마이너스 있고요. 앞에 우리가 이제 이 헥소겐도 죄송합니다. 이제 재채기가 나오네요. 자, 이제 물에 안 녹잖아요. 얘도 물에 안 녹아요. 그래서 얘도 물에 잘 안 녹아요. 이거? 물에 잘 안 녹아요. 근데 우리가 화합 화약류라고 쓰면은 대부분의 다 물에 안 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물에 녹는 화약은 하나도 없죠. 보통 이제 NG, NC, PETN, 그 다음에 TNT, 피크릭 애시드, PETN, 또 뭐 있나요? 우리가 DNN, DNT, 이런 것들, 테트릴, RDX 다 물에 안 녹아요. 그러니까 물에 녹는다는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오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벤젠, 아세톤은 거의 다 녹아요. 어떤 화약류든지. 좀 특이한 거는 알코올에도 녹지만 냉각되면 재석출되네요. 자, 맹도는 TNT보다 위력적이고요. 어디에 쓰이냐면 뇌간의 예감제로 쓰인다 그랬죠. 전포분약으로 쓰이고요. 자, 그 밖에 화합물들이 니트로아닐린이 있는데 니트로아닐린은 그냥 니트로아민 화합 화약류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니트로아민에 대한 것이었고요. 이어갖고 유기금속 화합물 화약류 진행하겠습니다. 유기금속 화합물 화약류는 다른 책에는 이렇게 분류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조송에 의한 분류할 때 다른 책들은 기폭제 이렇게 분류했다 그랬는데 조송에 의한 분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유기금속 화합물 화약류라고 불렀고요. 다른 책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제 책에서만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유기금속 화합물 화약류는 아주 쉽게는 이제 화약에 금속 원자가 들어가 있으면 유기금속 화합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기폭약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뇌홍이나 질화납, 스테핀산나, 시아나은 등이 있고요. 시아나은은 사실은 유기금속 화합물은 아니죠. 유기금속 화합물이라고 조금 무기물이라고 봐야겠죠, 그냥. 어쨌든 유기금속 화합물은 금속의 성분을 갖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금속과 탄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 결합 사이에 화합물을 말하거나 카르복실산이나 알콕사이드, 에틸라민, 리간드 등을 가진 금속 창념은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뇌홍인데, 뇌홍은 우리가 화약의 역사에서 보면은 최초의 기폭제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프레드 노벨이 니트로글리세린을 만들고 니트로글리세린을 폭발시키기 위해서 기폭제로서 흑색 화약을 많이 사용하다가 흑색 화약이 잘 안 되니까 뇌홍을 썼죠. 그리고 우리가 머스킨 캡으로 쓴다 그랬죠. 뇌홍인데 뇌홍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기폭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요. HOCN2예요.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최초의 화약이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제조 방법은 수은을 질산에다 넣고 녹이면은 이렇게 돼요. 근데 바로 녹지 않고요. 이 반응이 지나간 다음에 그 질산 고농도 질산이에요. 한 98%짜리 질산에다가 그 수은을 넣으면은 좀 스터링바를 막 돌리면은 좀 많이 녹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탄올을 집어넣으면은 얘가 만들어지는데 에탄올 넣을 때 막 불불 막 끌어올립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반응이. 온도도 되게 낮아야 되고요. 그래서 되게 차가운 물에다가 써야 되고요. 뇌용은 생긴 건 이거 외우셔야 되죠. 뇌용이 이 분자식이라는 거는 화학식량 써야 되고요. 얘는 이제 비중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밀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갖고 빨간색을 갖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회색도 있고 그래요. 딱 회색 결정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데 비중이 4.4일 경우 비중이 4.4일 경우 비중은 2.2.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이상한데 오탄데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뭘 써놨는지 모르겠네. 자, 그리고 이제 얘가 그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2.5에서 3.5일 때가 공업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요게 공업용으로 많이 사용되고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요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래 밀도 이제 압착하면 겉봉이 비중이 커지고 600kg per cm 제곱으로 이제 압력을 많이 주면 사압한다 그랬죠. 데드 프레셔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데드 프레셔는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화약을 갖고 이렇게 화약을 갖고 옆에서 안 보이면 따르게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갖고 요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1번 폭약이 터지고 2번이 옆에서 그 터지는 걸 순폭도라 하는데 얘를 빵 터뜨렸는데 얘 압력에 의해서 얘가 짜부러지는 거예요. 짜부러지면은 너무 짜부러지면은 위에서 이제 기폭제가 빵 때리더라도 얘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반응을 하지 않게끔 밀도 또는 이제 비중이 커지게끔 되는 압력을 사압이라고 하고요. 사압 현상 때문에 사압이 잘 일어나갖고 지금은 쓰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은을 쓰죠. 수은을 쓰니까 몸에 위험하겠죠. 그래서 지금 잘 안 쓰고요. 매우 예민하고 저장식 물속에 보관한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은 쓴다는 거 중요하고요. 매우 예민하죠. 그죠? 기폭제니까 예민하죠. 그러니까 기폭제를 예민하고요. 저장식, 그러니까 얘가 예민하니까 좀 떨어뜨리면 위에서 아주 높은 데서 떨어지면 터지겠죠. 그리고 물속에 저장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내용은 처음에 이제 여기 폭발 반응식이 있는데 폭발 반응식이 없네요. 잠깐만, 내용 폭발 반응식이 있나요? 없네요. 책에 한번 찾아보세요. 내용은 폭발을 하면은 일산화탄소를 배출해요. 그래서 일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산업용 탄광에는 CO 배출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CO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KCl-O3를 쓰게 돼요. 그래서 KCl-O3를 써갖고 내용 폭분을 만들고요. 내용 폭분을 만들 때 이렇게 섞어서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CO2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해요. 왜냐면 내용에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에 사압 현상이 일어난다, 수은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CO2를 배출하기 때문에 내용 폭분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요것도 외우셔야죠. 내용과 염소산 칼륨을 8대2로 섞는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염소산 칼륨을 쓰잖아요. 염소산 칼륨을 쓰는데 염소산 칼륨이 뇌홍에다 폭분을 넣어서 CO로도 줄이기도 하지만 폭분을 넣으면 발열량이 올라가요. 그래서 열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 연소를 하게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 염소산 칼륨은 산소 공급제이기보다는
발열제로서 더 역할이 커요. 발열제로 역할이 크고요. 그 다음에 폭발 속도 중요합니다. 4000m/s에서 55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밀도가 달라지면은 폭발 속도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폭발 속도 4000에서 5000 정도입니다. 폭발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쥐라납입니다. 쥐라납. 리드 아자이드라고도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화약의 역사에서 보면은 우리가 똑같이 흑색 화약으로 이제 니트로글리세린을 터뜨렸다가 그다음 네온이 나오고, 네온에 이제 안 좋은 점들이 있었죠. 우리가 수은수니까 그 몸에 위험하고, 사압 현상이 있으니까 불발될 확률이 되게 많아요. 불발될 확률이 많고, 그 다음에 폭속이 지금 다르죠. 이제 지멋대로예요. 밀도가 달라지면. 그래서 조절이 안 되고 또 비싸요. 그래서 지라납이 그 다음에 나온 화약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PB, N 3개의 M2고요. 저는 한 번도 이거를 합성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라납보다 얘가 더 위험해요. 왜냐면 뇌형 폭부는 충격을 아주 세게 가하지 않으면은 에너지를 세게 가하지 않으면은 폭갱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얘는 폭갱 현상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참 무서워서 못했고요. 두 개의 CH3와 COONA, 그리고 이제 납이 만들어집니다. 납이래요. 지라납이 만들어집니다. 아지화연이라고 부르고요. 똑같아요. 우리 RDX를 헥소겐으로 부르듯이 지라납, 아지화연, 그 다음에 리드 아자이드, 이렇게 세 개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중요한 것들 있죠. 비중이 알파, 베타 형이 있고요. 알파, 베타 형이 있고, 발화점은 350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용이 600kg/square cm에서 사압 현상이 있는데, 지라납은 그런 현상이 없어요. 지라납은 그런 현상은 없고요. 순수한 것은 무색 결정이고, 점결색을 내면 노란색으로 띈대요. 햇볕을 띠면 갈색으로 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햇볕을 쬐면은 갈색으로 변하는 게 하나 더 있었죠. TNT.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얘는 이제 그 화약에 보면 엎질르거나 떨어뜨렸을 때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NaOH, 뭐죠? 염화나트륨이 아니죠. 이거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알카리성 용액으로 분해가 되고요. 수산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수산화나트륨 갖고 쓰고요. 자, 지라납은 내용에 비해서 싸요. 그리고 이제 보존도 되게 우수하고요. 자, 그리고 단점이 있어요. 근데 얘도 단점이 있겠죠. 단점은 뭐냐면 뇌관에 써야 되는데, 뇌관에 보통 관체가 구리나 알루미늄을 써요. 근데 이 지라납은 구리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구리랑 접촉하면 이제 요런 게 만들어져요. 이게 구리 염을 만들어내고 얘가 폭발을 해요. 폭발을 하기 때문에 관체를 알루미늄 관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뇌관을 만들어서 쓸 때 얘는 알루미늄 뇌관을 쓴다는 거 쓰고요. 얘는 이제 발화점을 좀 내리기 위해서 트리니트로 레도실리산 납이랑 이제 섞어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트리시네이트도 만들고요. 요거까지는 뭐 외우셔도 되고 안 외우셔도 되고. 자, 폭발 속도가 저기 내용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알려고 하는 게 어떤 이제 내용의 단점을 알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게 지라납이라는 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지라납은 그러니까 우리가 뇌용 폭분이 최초의 기폭제이고 사압 현상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비중에 따라서, 밀도에 따라서 폭발 속도 달라지고, 내용 폭분 8:2로 섞으죠. 그 다음에 이제 염수산 칼륨 쓰는 거, 발열제로도 넣고, CO를 낮추기 위해서도 쓰고요. 자, 그런데 지라납은 뇌용의 단점인 사압 현상이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알칼리성 용액에 분해되고 쌓여. 그다음에 보존성이 좋고 단지 구리랑 섞으면 폭발을 하죠. 그래서 알루미늄 관치를 사용한다. 그다음 비중은 비슷하다. 비중에 따른 폭발 속도는 비슷하다. 자, 다음으로 나오는 게 스테판산납인데요. 스테판산납이고요. 얘도 기폭제예요. 얘도 기폭제. 근데 우리가 이제 화약의 역사에 보면 이제 흑색화약, 기폭제로 쓰는 게 흑색화약, 뇌홍, 질화납이잖아요.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이거예요. 스테판산납이고요. 얘는 지금도 쓰여요. 얘는 지금 어디에 쓰이냐면은 소화기탄의 뇌관에 쓰여요. 뇌관에 들어가는 게 다 스테판산납으로 되어 있고요. 군용 폭약이 지금 되게 오래됐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6.25 전쟁 때 쓰던 50년 전 그 총알도 쓰고 있어요. 자, 근데 그때 만들어졌던 뇌관의 기폭제는 스테판산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책들 보면은 책이 아니고 논문이죠. 건샷 레지던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총을 딱 쏘면은 얘네가 이제 원래 이렇게 타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미반응된 물질을 검사하거나 아니면 반응된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서 이 납을 우리가 화학 분석적으로 디텍팅하면은 걔네가 쌌다고 범인을 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같은 데나 아니면 이제 군 조사기관 같은데 또는 이제 그 항공회사에서 이제 범인 쫓을 때 이제 납이 이제 총알에 기폭제로 쓰이기 때문에 납을 디텍팅하려는 노력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도 그 제품으로도 나와 있고요. 어쨌든 스테판산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도 한 번도 만들어 보진 않았어요. 반응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참고만 하시고요. 스테판산납은 폭속이 5천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폭제 그러면은 뇌홍, 질화납, 스테판산납 3개 다 모두 다 폭발 속도는 4천에서 그냥 5천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밀도라고 써놨는데 비중이라고 해도 되고요. 색깔은 금색, 주황색, 적갈색, 갈색까지 색깔이 다양하겠죠. 왜냐하면 밀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뇌홍이 그랬듯이 스테판산납이 그랬듯이 다른 금속과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가 질화납의 단점이 그 구리랑 반응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충격과 마찰에 덜 민감해요. 높은 온도에서도 보관이 비교적 안정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탄약 저장고, 그러니까 화약 저장고에 뭐 환풍기를 들어놓지 않아요. 온도 조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기 뭐 야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콘크리트 블록으로 써놓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되게 올라가는데 온도에 되게 안전하고요. 다른 마찬가지 화학류에 비해서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오타네요. 오타예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기폭제 종류로 따지면은 우리가 기폭제로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네온이었죠. HEG, OCN2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재화납이 나오죠. N3 잠깐만 N3 뭐였죠? N3-2죠. 저도 이제 가끔 헷갈려 합니다. 자, 그리고 아재화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판산납이 나오죠. 스테판산납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DDMP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폭제 그러면 기폭제 4가지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각각의 단점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과학자들의 노력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그러니까 내용이 나오게 된 이유는 흑색 화약으로 그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내용이 나온 거고, 내용의 단점이 사압 현상이 있는 거였고, 그렇죠? 그다음 비싸다는 거니까 좀 더 싸고 사압 현상이 없는 게 그 질화납이고, 근데 질화납은 구리랑 반응을 하니까 금속 구리랑 반응을 하니까 알루미늄 관체를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금속이랑 반응을 하지 않는
않는 금속이래요. 구리랑 반응을 하지 않는 스테핀산납이 나오고, 근데 스테핀산납도 여전히 납을 사용을 하니까 단가가 비싸고 독성이 생기니까 그래서 DDMP가 나온 거예요. 현재는 산업용 폭약의 뇌관은 거의 다 DDMP를 쓰신다고 보면 돼요. 자, 그 밖에 화학용료가 우리가 그 시아나은이 있고 뭐 트리레돌실리시라는 납이 있는데, 트리레돌실리라는 납은 그 기폭제고요. 시아나은이랑 다른 것들이 우리가 연시약 종류들이 있거든요. 연시약 종류들이 있는데 이거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연시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깊게 학문적, 그러니까 어떤 뭐라 해야 돼, 금속을 디텍팅하는 또는 이제 화약을 디텍팅하는 데서 쓰이는데, 화약류 관리기사, 제조기사, 군무원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오늘 수업 마지막이고요. 수업 마치기 전에 오늘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니트로아민 화합화약류 했잖아요. 그래서 니트로아민 화합화약류라고 했고, 앞에서 배웠던 거 우리 질산 에스테르 계열 애들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아마 지금 다음부터는 화공품 나갈 건데, 화공품 나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에스터, 질산 에스테르, 그 다음에 니트로, 그리고 니트로인데, 니트로아민. 죄송해요. 마우스로 써갖고 글씨가 잘 못 써요. 자, 질산 에스테르 계열 NG, 그쵸? 그 다음에 NG, 우리 책에서는 EGDN 이라고 썼고, 그 다음에 NC, PTN 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니트로 그룹에는 TNT, TNB, 그 다음에 피크레엑시드, 또 뭐 있었나요? DNT 안 했고 DNN 했고죠. DDMP, DNN 이렇게 있었죠. 다른 것도 뭐 있었나? 이 정도만 하죠. 그다음 니트로구아니딘은, 니트로아민은 니트로구아니딘, 그 다음에 테트릴, 그 다음에 뭐가 있었나요? RDX가 있었죠. RDX가 있었고, 잠깐만요. 테트리 좀 나왔다. TYT YL인데, 그리고 제가 이거 테트리를 잘못 썼네요. 다시 쓸게요. 테트리를 TRYL이죠. 이렇게 썼었죠. 또 다른 거 있었나? 테트릴 여기까지 썼고, 그 다음에 우리 유기금속 화합물에서는 네옹 있었고, 그 다음에 지란압, 그 다음에 스테핀산납, 좀 줄였을게요. 스테핀산납, 뭐, 요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요 중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화약인데, 우리가 화약의 종류와 특성에서 화합화약류, 혼합화약류를 배웠잖아요. 근데 화합화약류가 이게 마지막인데, 요 표를 다 외우시고, 요 화약의 각각에 대한 특성들을 다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화약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화약학이 암기 과목이라는 게 이게 다 외워야 되는데, 뭐 자꾸 외우라고만 얘기하고, 원리는 가르쳐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시험을 마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고요. 다음에는 이제 화공품을 수업을 6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